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고려대와의 합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과 선배님께서 맞춰주신 예쁜 하키티를 입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굉장히 기네. 팔이 이게 좀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잘라야 되나? 어쨌든 아주 즐거운 날이지? 네, 즐거운 날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뭇 좀 이제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서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형태소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항상 형태소 분석이 나오면 수능에서도 이렇게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뭐 선어말 어미라든지 막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매우 긴장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좀 깊게 한번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형태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문법을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형태소라는 게 딱 등장을 하지. 그리고서는 중학생인 경우에도 형태소를 배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형태소 뭐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은 긴장을 해. 근데 그 형태소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하고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 그래서 오늘 형태소라는 좀 약간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 형태소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 저는 형태소 처음 들었던 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중학교 3학년 때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일단 되게 낯설었죠. 애초에 영어랑은 너무 달랐던 게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활용을 한다든지 뭐 동사 끝에 뭐를 붙인다든지 뭐 접사 이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영어는 되게 세퍼레이션이 심한 이런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어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먹었다 하면 먹 자르고 자르고 다 자르고 막 이래버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특히 고1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항상 뭐 형태소 얘기만 나오면 두 개로 나누셨어요.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이전 형태소. 그래서 그냥 솔직히 고1 때까지는 형태소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형태소는 그냥 자립 형태소, 이전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뭐 고2 때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고3 때는 뭐 형태소의 개념보다는 이제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형태소라는 개념이 이게 우리 문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외국 언어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우리말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핵심은 문장이거든, 문장. 그러니까 완결된 문장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부터 우리가 시작한 거고, 가장 작은 이제 소리의 단위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 중간에 형태소가 껴. 그래서 형태소를 이렇게 깊게 다룬다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나도 기억이 나는 게 형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학기에 배워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심오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그렇게 깊은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참고로 이제 하나하나 좀 개념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그럼 형태소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자, 형태소라는 개념은 과연 뭘까? 이 형태소가 과연 뭐지? 형태소의 개념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러니까 솔직히 뒷말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핵심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이랑은 다르죠. 의문은 뭐 이응 하나에 뭐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했던 기억은 납니다. 이거 정답이야. 정답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단위인데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그 단위를 이제 형태소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과연 이 뜻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볼 수가 있거든.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특히 이제 형태소에서 우리가 다룰 때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고 이제 하나는 어떤 관계적인 의미. 이제 관계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그 문법적인 의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장 안에서 이 형태소의 어떤 그 역할이 실질적인 의미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우리말은 이제 교차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말과 말이 자꾸 이렇게 붙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go 하면은 현재, 그 다음에 went 하면은 과거, 이렇게 그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냥 바뀌어가지고 의미를 바꿔버리는데 우리말은 가다라고 하는 그 가다의 가에 뭐 예를 들면 at을 붙이면 과거의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기본의 어떤 그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말들이 붙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는 그 이제 접사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발달된 그런 언어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태소 분석이 상당히 까다롭게 된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형태소를 너무 까다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뜻을 진짜의 뜻,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직관적인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들, 그게 형태소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문법적인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밥을 거기다 초점을 한번 맞춰봐. 밥을. 그러면은 이 밥을 했을 때 밥과 을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빠지면은 물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는 조사가 이제 빠지면 만약에 밥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먹는 객체, 먹는 그 객체는 밥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조사를 다 빼고 밥, 나, 먹는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조사가 다 빠졌지? 그러면 이거를 물론 밥, 나, 먹는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그거를 밥이 나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하지만 의미가 좀 이상해. 혹시 밥이 나를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을이라고 하는 그 목적격 조사, 그건 이제 약간 좀 세련된 언어로 목적격 조사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 목적격 조사는 홀로 쓸 수는 없지만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먹는데 뭘 먹느냐? 밥을 먹는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모호해지지.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나온 거지.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단어. 형태소를 생각을 할 때는. 왜냐면 단어하고 형태소하고 그걸 이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데, 단어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역시 뜻을 갖고 있어. 의미를 갖고 있는데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단어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지. 그럼 결국 뭐냐면 형태소가 단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형태소가 다 단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어는 형태소를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단어가 집이라고 치면은 형태소는 이제 집 안에 있는 벽돌 같은 거죠. 그래서 형태소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소 중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립할 수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단어가 아니니까. 이제 하지만 한 단어는 분명히 의미도 갖고 있고 자립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시로도 민물고기처럼 안에는 정말 많은 형태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면 만약에 단어를 집이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형태소도 집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만약에 나무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 네. 그거를 형태소 분석을 한다고 나하고 무를 쪼갤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 의미가 상실되냐 상실되지 않냐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이런 건 돼지랑 고기로 잘라도 의미가 있는데 그치. 갑자기 어떤 놈이 돼지를 되랑시로 잘라버렸어. 그렇지. 저거는 되먹지 못해서 저거는 되고, 그리고 지는 지만 먹어가지고 지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없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단편적이고 간단한 예시고 아마 좀 더 깊게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형태소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해보겠다. 그럼 이제 또 열심히 할 수 있겠지. 어찌됐든 간에,
그 형태소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형태소를 분류하는 작업을.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떠한 대상을 놓고 그걸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잖아. 나눠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거든. 그게 이제 분류야. 그러니까 분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개념이 있으면, 아니면 어떠한 대상이 있으면, 이게 대상이 많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나눠서 묶어주는 거야. 그게 이제 분류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학교에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게 분류 작업을 해주는 거지, 학생들을. 그런데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품사는 결국 단어들을 분류해 주는 거거든. 그럼 거기 기준이 있듯이 형태소도 분류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 그럼 기준이 딱 두 가지야.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이제 자립성이 있느냐. 자립. 그러니까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태소를 딱 세워놔도 혼자 설 수가 있어. 나무 딱 갖다 세워봐. 이거 설 수 있다고. 근데 좀 아까 얘기한 을 갖다 하면 이게 옆으로 끼고 그러죠. 그죠, 조사. 조사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는 목적어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목적격 조사라고 하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혼자 딱 갖다 세워두면 쓰러져. 예, 자립을 할 수 없다. 그 자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존 형태소라고. 의존이라고 하는. 얘는 붙어야 돼. 옆에 이제 붙어야만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자립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로 나누는 거고. 의존 형태소의 네 가지는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외웁시다. 조사, 접사, 어미, 나 뭐죠? 아니지. 어미, 어간. 네 가지 맞아요. 조사, 의존형, 그렇죠. 의존 형태소. 조사, 어미, 어간, 접사 네 가지 의존 형태소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든 거는 이제 이렇게 시험하고 딱 연관을 져가지고 하는 아주 그 수험생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가지만 그거는 이제 그 뭐 교과서든 이제 참고서든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참고서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와? 네, 저의 꿀팁입니다. 네 꿀팁이야? 그러면은 뭐 꿀팁이라고 이제 치고. 자, 물론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나오진 않지. 그렇죠. 그걸 따로 이렇게 외우라는 뭐 외우라 그러진 않고 그냥 개념만 일단 심어주고 자기가 분류할 수 있게끔. 근데 어쨌든 이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면 자립성. 그래서 자립 형태소냐 그리고 이제 의존 형태소냐를 따져보는 거. 또 하나가 있지. 뭐냐면은 이제 의미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갖고 있냐 실질적인. 그래서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뭘 형식 형태소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을 놓고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해보는 거야. 자,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하늘에 비구름이 끼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한번 분석해볼까요? 다 같이 띄워놨으니까. 띄워서 한번 분석해보는 거야. 네, 해볼까요? 일단 형태소 분석을 한번. 일단 형태소 분석. 일단 하늘 하나의 형태소일 거고, 애 하나의 형태소일 거고, 비 하나의 형태소, 구름 하나의 형태소, 이 하나의 형태소, 끼 하나의 형태소, 엇 하나의 형태소, 다 하나의 형태소. 자, 잠깐. 네,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맞았어. 근데 방금 전에 끼었다 해서 거기서 잠깐 머뭇거리는 애가 포착을 했어. 그거 살짝 내가 이제 끼었다 해서 살짝 포착을. 왜 그러냐? 사실 그 형태소 분석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 보통 서술어로 쓰이는 이제 용어에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그게 활용이잖아. 근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분석할 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아니면은 어떤 그 분석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 기본형. 그러니까 끼었다의 기본형이 뭐야? 끼다죠. 그러면 끼가 그냥 빠지는 거야. 그냥 끼는. 끼는 무조건 빠져.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라는 거지. 그게 뭐 낀 건지 뭐 끼던지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기본형을 생각하고서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립, 의존, 실질, 형식 그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야. 해볼게요. 일단 근데 자립이랑 이제 이 의존을 따로 나눠야 되겠죠. 봅시다. 하늘 자립이고요.
에 의존이고요. 비 자립, 구름 자립, 이 의존, 끼 의존, 엇 의존, 다 의존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 같은 경우는 명사, 에는 조사, 비, 구름 다 명사고, 이 조사고요. 끼었다의 끼가 어간, 그다음에 어시, 선어말어미, 다가 어말어미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질과 실질과 형식, 형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는 다시 수험생이 된 것 같네요. 자, 하늘 실질, 에 형식, 비 실질, 구름 실질, 이 형식, 그 다음에 끼 실질, 그 다음에 엇 형식, 다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끼에서 살짝 또 그죠. 이거 뭐 끼가 과연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형태소를 나눌 때 무조건 이렇게 그냥 갖다가 띄기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뭐 선어발어미가 뭐냐, 그 다음에 어말어미가 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그런 의미들은 좀 다뤄보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분석한 것만 놓고서는 한번 따져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이걸 그 세세하게 다 다루는 건 아니니까 어떤 분석은 굉장히 잘했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끼에서 딱 머물렀는데, 이제 흔히 이제 어간이라고 하는, 어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파. 근데 어간을 머리 아플 게 아니라 그냥 그 용언,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에서 용언에서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어간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끼다 할 때 혹시 뭐 구름이 하늘에 끼다, 그럴 때 이 끼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렇게 몰린다라는 거야, 구름이. 그러니까 그게 끼는 게 뭐 어디에 이렇게 문짝에 끼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말을 잘 생각해야 되고, 끼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 구름이 몰린다. 그래서 영어로는 gather를 쓰라고, gather. gathers. 그러니까 저 clouds gather. cloud gathers. 그러니까 구름들이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은 과연 그 영어의 gather, 모인다라, 뭐 뭉친다, 이런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 끼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끼다, 끼고, 끼면, 그러면 뭐 끼니 하면은 뜻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진다 이거지. 결국 그러면 끼라는 그 말 안에 gather 이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너는 혼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얘를 실질 형태소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이제 다 됐기 그래서 때문에. 사실 이게 다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정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또 다 맞았다니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형태소하고.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